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원 씨에게 카메라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래, 마이크요. 네, 2부 순서 진행까지 제가 맡게 된 보다윤 예원이고요. 네, 2부 자유토론은 크게 피드백과 정책 제안으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앞선 발표들에서 알 수 있었던 커뮤니티의 활동 내용들을 듣고 느끼셨던 점, 또 해당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 이런 점은 피드백해 줄 수 있겠다 하시는 부분, 혹은 이런 부분은 참 부럽다, 우리도 벤치마킹 하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 있으셨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울산 국제개발협력센터 한신희 YP님 의견 듣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부산 지역에서 이제 ODA 공부를 하고 뭐 관련 여기서도 인턴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지역에서 뭐 청년들이 ODA를 스스로 이제 체험해보고 뭐 관련 프로그램들을 경험해보는 것들은 저는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이 지역에서는 아예 그런 교류가 전혀 없고 참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뭐 자발적으로 모이셔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특히 제일 부러웠던 거는 저희 울산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기반이 없고 청년들이 아예 국제개발 협력에 대해서 아예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필요성도 모르고 뭐 관련 인지도도 거의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많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런 인지도가 없다 보니까 참 많이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부산의 커뮤니티들이 함께 울산의 커뮤니티들과 함께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면 지방의 학생들이 서로 뭔가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많은 뭐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울산 하면 사실 굉장히 젊은 도시고 청년들이 많이 있는, 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청년이 많이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에게 그런 개발협력 인식이 조금 낮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데요. 네, 의견 주신 것처럼 함께 부울경이 함께 협력해서 지자체 ODA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 시간, 자리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피드백해 주실 부분이나 좋았던 점 있으실까요? 네. 그 청년들이 얘기하는 국제개발협력 마지막 PPT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대부분 다들 좀 유사한 면이 있다는 점이 좀 저는 흥미로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저희는 서울에서 하는 국제개발협력이 아니라 부산에서 하는 국제개발협력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서울 안에서 있는 국제개발협력의 양과 솔직히 부산과 경상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국제개발협력의 양이 굉장히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가장 그 대학생들의 문제는 접근의 문제도 있지만 이걸 좀 유지하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다들 굉장히 비슷하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까 대학생들이 이 국제개발 협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근데 이 관심을 갖고서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조금 더 투입이 되고, 그리고 이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서 나중에 미래 실무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 조금 부산에서는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 같이 했다는 점이 좀 인상 깊었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도 좀 그런 부분이 좀 늘어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네, 의견 주신 부분에 있어서 지방 청년들이 그런 기회나 정보가 적다는 점이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 그런 점을 비추어 봤을 때 또 부경대는 학부 과정에 개발 협력이 설치가 돼 있고, 또 아까 발표하신 부분에 있어서 현지 조사를 가는 프로그램도 마련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혹시 그런 현지 조사 프로그램에서 직접 느끼셨던 개발 협력 현장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개선해야 될 점, 그런 게 있으시다면 한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국제개발협력학이라는 전공이 따로 개설이 되어 있고, 또 거기서 저희가 이번에 현지조사 프로그램을 갔다 온 것도 다
이제 주제를 정하고 어떤 지역에 가서 어떤 현지 조사를 할 건지 주제를 정하고 다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한 후에 예산안까지 다 짜보고 이제 학생들이 직접 갔다 온 거였거든요. 사실상 저희는 항상 앉아서 이제 이론 같은 거 배우고 사실 뭐 라틴 아메리카 또는 뭐 동남아시아 같은 곳의 역사, 사회, 경제 이런 부분만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다 보니까 사실상 저의 사고라고 할까요? 그냥 뭔가 난민에 대해서도 단순히 그냥 낙후된 지역에 사는 그냥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만 알고 있다 보니까 뭔가 현실적 경험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현지 조사에서 많이 메꿨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메소세 가서 이제 미얀마에서 넘어온 카렌족 그 이주민 학교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정돈된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 과정을 거치고는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KMCC라고 해서 그곳에서 실제 이제 이주민들을 협력해주는 이제 그런 센터에 가가지고도 여러 가지 인터뷰도 해봤는데 사실 그 이주민들 아직 학생인 거잖아요. 저희랑 똑같은. 그래서 그 학생들도 저희를 보면서 실제 한국 대학교에서는 어떤 걸 배우는지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이제 교육 과정이 고등학교까지 끝나고 나면 보통 대학교를 진학한다기보다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엄마 아빠를 도와서 생계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애초에 메소 지역 밖으로는 이동이나 거주의 제한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더 현지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센터에서 어떤 걸 도와주는지 이들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경험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학생들한테 약간 이런 국제개발 협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지원 사업을 해줘야 될까라고 얘기하면 보통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냥 경제적 지원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현지 조사를 거치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어떤 게 제대로 필요한지 그들의 입장을 들어봐야지 거기에 맞는 지원 사업이 훨씬 더 잘 강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론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국제개발 협력학 전공을 하는 학생들인 것만큼 이런 실질적인 실무에 뛰어들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현지조사 다녀오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현지조사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또 저희 아까 해주신 말씀처럼 사실 지방의 수요는 지방 주민들이 가장 잘 아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학생들이 지자체 ODA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또 많은 노력해야 된다는 것에 많은 공감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아까 우리 경남센터장님께서 그 지자체 ODA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남센터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산업과 연계된 ODA는 어떤 점들이 있는지 또 그런 ODA 사업들이 지방 글로컬한 개발 협력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또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국제개발 협력을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볼 때 우리 모두가 다 내가 무엇을 공부했든지 간에 국제개발 협력 학을 공부하면 더더욱 그렇거니와 세상을 국제개발 협력의 눈으로 보겠다. 그러면 이제 뭐 국제라는 말, 협력이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 경상국립대도 와 보니까 국제 교류를 많이 해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 협력도 해오고 이제는 국제 개발이잖아요. 그래서 국제 개발의 핵심은 사실상 파트너 국가의 그들의 문제를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기술이나 선진 기술을 통해서 그들의 도움을 그들의 사회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접근이 저는 국제개발협력의 눈이라고 봐요. 그것은 오히려 더 중앙정부의 ODA라기보다는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ODA의 경험,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 지방정부만의 정책, 기술, 사업, 재원, 통합 능력인 거예요. 지방정부는 더 빠른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특장점이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책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정책에는 항상 기술이 따라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재원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 네 가지에 대한 지방자치만의 우리의 것을 일종의 뭐 소위 영어로는 날리지 패키지 또는 뭐 지식 꾸러미 이런 것을 하나의 세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개발도상국 우리 파트너 컨트리의 파트너 도시에 저는 이제 파트너 컨트리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협력국의 도시에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그들의 그것을 전달했을 때 중요한 거는 누구나 다
무엇을 원하세요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 원하는 것을 누구나 세상 누구나 말을 쉽게 못해요. 당신 무엇을 원하세요? 했을 때는 잘 몰라. 사지선다형으로 주세요라면 잘 찍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은 그들이 무엇을 원한다는 것을 끄집어내는 능력, 그것도 사업기획의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남 같은 경우는 뭐 부산, 울산도 비슷할 거예요. 울산하면 뭐 친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뭐 수소 대표적인 도시이고, 부산도 부산 나름대로의 그린 스마트 시티 등 다양한 부산의 특장점이 있고요. 경남도 뭐 기계, 조선, 해양, 뭐 최근에는 항공우주, 나노, 바이오 뭐 이런 게 있는 경남 안에 있는 시군이 갖고 있는 특장점이어서 이것에 대한 장점을 그대로 잘 패키지화한다면 이게 좋은 아이템입니다. 오히려 더 이것이 협력국가에 오히려 던져줬을 때 더 설득력 있고 더 그들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장점이다. 그래서 지방에 있다고 소위 이제 기회가 없고 정보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중앙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더 발굴해내는 거죠. 울산은 이것을 잘합니다. 경남은 이걸 잘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끼리 만들어서 전달하는 거예요. 도너 컨트리 전달하고 도너 오거나이시 전달하는 거예요. 개발은행에 중앙정부에 전달하면서 우리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는 것은 경남과 울산과 부산에 있는 국제개발 협력을 하고자 하는 입문자들에게도 잡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이 사업이 협력국의 그 나라에도 잡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경남에서는 소위 이제 아세안 공학기술원 이런 토픽을 주로 이제 경남도가 논의하고 있어요. 이것의 이유는 결국은 경남에 있는 인력을 아시안으로부터 유입하자라는 게 우리의 숨어 있는 목표예요. 그것이 ODA로 할 수 있습니까? 그 ODA 사업을 통해서는 아세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시켜주고 사업을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접근. 그렇게 되면 경남도의 숨은 니즈도 만족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그들이 소위 내가 트레이닝을 받아서 한국에 가서 내가 취업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정주 요건이 마련이 되면은 가족들이 한국에 와서 살 수 있고, 이제 점점 한국도 완전히 이제 오픈된 소사이어티로 가야 되고, 오히려 더 그들이 와서 정주 요건을 우리가 마련해줘서 한 사람이 아니라 부부가 아니라 그 가족이 와서 살 수 있는 터전을 우리가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자체 ODA는 이제 저는 부활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지자체 ODA가 그런 역할을 한다면 오히려 지방에서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 들어봤는데요. 또 우리 발전대학 피다 팀장님께서도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 저희 발표나 지자체 ODA에 대한 생각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이제 저희 발표하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가 지역의 국제개발 협력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제 한국국제개발협력의 주변부에 주목하자라는 그 큰 방향성의 이제 한 일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피다도 서울에 소재를 하고 있고, 저도 수도권과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공부를 계속 하고 활동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하자면 그 생각, 처음에 그 기획 자체는 그 발단은 굉장히 서울 중심적이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단체의 시각으로서 봤을 때 지역에서 분명 개발협력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들의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별로 없네 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한번 들어봐야겠다. 왜 지금까지 안 들렸을까? 한번 들어봐야겠네라는 좀 그런 다분히 좀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서울 중심적인 생각에서 지역의 목소리도 들려야 하지 않겠는가? 뭐 이제 이런 좀 원대한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실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뭐 학생들, 청년활동가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좀 반대로 배우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서울의 시각에서
뭐 이렇게 좀 기회가 없지 않을까, 많은 좀 그런 자원의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좀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짐작을 했었지만 실제로 이제 그 보다처럼 직접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주체들도 있었고, 그리고 각 지역 거점 센터들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해주시고 계셨고, 그리고 부경대 같은 케이스는 사실 저도 오늘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에서 그냥 막연하게 뭐 없을 거고 있어도 미미해서, 워낙 미미해서 목소리가 잘 안 드러날 거야라고 조금 어찌 보면 좀 오만하게 생각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냥 서울에서 몰랐을 뿐이고, 굉장히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배워가고 있고, 아까 그런 좀 지방의 수요는 지방이 제일 잘 알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이제 이런 게 필요할 거야라고 서울의 시각으로 좀 재단을 단정을 좀 지으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를 좀 반성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필요할지를 이제 먼저 묻고 먼저 이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냥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미리 단정을 지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좀 여러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좀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이기도 했고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는 모든 자원이나 그런 분야들이 수도권에 집중화돼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국제개발협력 분야라는 것이 좀 더 지역이 더 잘 알고, 지역이 어떤 다른 나라의 한 지역을 또 상대로 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지역이 좀 더 잘 해야 하고, 좀 더 전문적으로 해야 하고, 목소리를 더 크게 내야 하고, 그런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 ODA가 이제부터 시작인 기회가 오늘 BODA 미드업데이를 통해서 시작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네, 이제는 우리가 청년이 성장하는 생태계를 위해서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혹은 유관기관에게 바라는 정책 있거나 아니면 거창하게 정책까지는 아니더라도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아까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엄서윤 회장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학내에서는 굉장히 저희가 3년 차임에도 굉장히 운이 좋게 학내 학예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 그래서 학교에서의 그러니까 바라는 점이 아니라 부산에 바라는 점을 조금 얘기를 한다면은 또 어떻게 부산의 전문가분들께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발표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의 가장 큰 문제는 YP나 인턴을 하게 되면 무조건 서울로 올라가야 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YP 그 면접을 2학년 말에 보고 왔었는데, 그때 면접장에 갔을 때 생각을 하면은 지방에서 온 학생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5대3 아니면은 3대2 면접 이렇게 봤을 때도 부산에서 온 학생은 저밖에 없었어서 전부 서울권에 계신 분이었고, 그리고 대부분 대학원생들이시나 아니면은 멀리 가도 이제 학부생들은 이제 경희대 학부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제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올라가서 자리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에 가면은 일단 제일 최우선적으로 잡아야 되는 게 집인데, 그 집은 이제 계약금부터 시작해서 적은 돈으로는 올라갈 수 없다는 게 굉장히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학생들이 돈을 학교를 다니면서 모은다고 해도 사실 그만한 큰 돈이 금방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면접장에서도 면접관분들께서 그렇게 좀 집이 멀다는 점이 있다면은 좀 다른 분들보다 좀 더 고려를 하는 그런 점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바라는 점은 이렇게 학생들이 조금 그러니까 개발 협력으로 진출할 수 있는데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담감 없이 저희가 국제개발 협력의 그 실무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작의 발판을 놓을 수 있다면은 더 많은 학생들이 이런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또 사실 국제개발 협력에 관심이 없다가도 지원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로 인해서 그 국제개발 협력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국제개발 협력을 전공하거나 그리고 앞으로 국제개발 협력에 나서고 싶은 그런 미래 전문가분들께서 더 쉽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또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부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런 청년들이 나서는데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을 생각을 하면 이제 저희가 3학년, 이제 저희가 3년 차인데 저희가 이제 1기거든요. 그래서 3학년들 생각하면 이제 YP나 인턴을 나가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근데 YP나 인턴을 나갈 때 YP도 분명 국내 YP가 있고 해외 YP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나갈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많지만 국내는 좀 부담감이 있어서 해외 YP를 더 선호하고 있다는 이런 점이 좀 저희에게는 이게 한국의 그 국제개발 협력, 그러니까 저희가 4조잖아요. 4조가 넘었는데도 이게 좀 더 많은 전문가들을 키워낼 수 없는 하나의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산에게 이러한 점을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에서 YP를 하러 이제 서울이나 타지로 가는데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들으면서 덧붙여 생각하기에 서울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부산에는 개발 NGO들이나 유관기관이 많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또 개발 NGO나 ODA를 전담하는 기관이라는 것이 ODA의 특성상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을 증액하고 기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금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발 협력을 좀 더 널리 알리고 저희가 더 노력한다면 부산에서도 충분히 YP나 그런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경험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네, 부영대 윤보연 대표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아직까지 약간 배우는 입장이기도 하고, 사실 그 전까지는 제가 뭐 이쪽 관련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지, 대학교 와서 국제개발 협력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야 좀 알아가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직까지 이 분야에 대해서 뭐가 제대로 문제점인지 몸소 막 진짜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뭔가 이렇게 뭐 이걸 바란다, 뭐 이거 고쳤으면 좋겠다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저는 오늘 미덥데이 오면서 준비하면서 와가지고 또 위에서 부스 진행하면서 다양한 커뮤니티 분들도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이제 직접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셨고, 아니면 이미 이런 쪽 일을 해오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처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제 알아가는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좀 교류의 장을 많이 펼쳐주시면 저희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도 있을 거고, 여기서 와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어떤 네트워크를 쌓을 수도 있을 거고, 저는 거기서부터 오는 것도 굉장히 큰 깨달음을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경험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험에서 오는 것도 굉장히 크다 생각해서, 직접 우리들이 밖에 나가서 현지를 보고, 아니면 해외 봉사라든지 아니면 제가 했던 현지 조사라든지 뭔가 직접 그 상황에 가서 아니면 그 해외 지역에 가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어떤 기회라던가 환경이 많이 구축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 방학 때가 아니라면 사실 수업을 듣는다고 시간을 오래 빼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뭐 몇 달간 가는 파견, 뭔가 봉사다, 어떤 조사 이런 것보다는 사실 뭔가 한 1, 2주 짧게나마라도 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주신다면 좀 대학생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덥데이가 정말 많은 네트워크 교류의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교류재단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전 또 개인적으로 울산 한신이 YP님께 궁금한 점이 있는데,
울산에서 아까 제가 설명 들었을 때 유플라이라고 울산 협력센터에서 이제 국제기구로 예산을 받아서 국제기구로 청년들을 파견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획을 했고 또 지자체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울산 같은 경우는 특히 다른 지방들보다 훨씬 더 이런 국제 개발 분야에 이렇게 진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희 주민서 센터장님께서 관련 수도권에서 일하시고 해외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지방에서 울산에서 일을 하시게 되셨는데 이 센터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울산에서는 관련 분야가 활성화되고 학생들이 진출하기가 어렵다라고 많이 판단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뭔가 진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플라이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하는 국제기구 진출 인턴십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스펙들과 많은 경험들과 많은 관련 지식들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울산 학생들은 거기서 선발되고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울산시와 저희 울산국제개발협력센터가 함께 협의를 하여서 울산의 청년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뚫어주기 위해 기획이 되었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발판을 통해서 이보다 좋은 이점을 가지고 이보다 좋은 어드밴티지를 가진 프로그램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뭔가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항상 걸림돌이 되는 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도 학생들이 잘 모르고 왜냐하면 국제개발협력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좋은 것들을 줘도 애들이 이렇게 잘 받아서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 굉장히 많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도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것이 정말 인식이 정말 부족하다. 어떻게 학생들을 잡아서 끌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귀에다가 대고 계속 얘기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한계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올해 이번 달 19일까지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울산 학생들에게만 한정된 기회이긴 하지만 주위에 혹시 이런 분야에 좀 진출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한번 지원을 해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공감 토크쇼에서도 그렇고 이 미덥데이가 좋은 홍보의 자리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 우리 울산 센터의 우리 YP님은 분명히 제가 볼 때 울산 센터장까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센터장님 말씀과 같은 아주 이렇게 딜리버리 능력도 좋으시고 여러 역량이 출중하신 것을 말씀하실 때마다 느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코멘트는 모든 것에 있어서 소위 이제 속담을 인용하자면 우는 아이 젖주고 목마른 사슴이 우물물을 파는 건가요? 그런 속담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산 ODA 미덥데이를 하고 이 미덥데이의 아웃풋은 무엇일까? 너무 좋아가지고 장소도 완벽하고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것은 좋은 아웃풋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얻었지? 아웃컴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근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오는 아이 젖주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기회 주세요. 취업시켜 주는데 서울 올라가는데 면접비 주세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여기 팔러스 메이커가 계시잖아요. 우리 주무관님, 사무관님들 정부에 나오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억셉트할 수 있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걸 보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하루 종일 미덥데이의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 교육 기회 주세요. 정보 많이 주세요. 이것을 구체화해서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산 ODA
International Student Conference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부울경에 있는 학생들이 그 컨퍼런스의 스피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 학과에서 배운 어떤 턴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을 두고 뭐 3개월 동안 내가 협업하고 싶은 파트너 국가에 똑같은 대학생들을 컨택을 해서 너희 나라가 너희 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를 우리 같이 해결하겠다. 무엇을 해결하지?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끄집어내서 우리 이걸 가지고 프로젝트를 좀 만들어 보자. 사업 계획을 같이 해가지고 3개월 동안 교수님의 도움, 주변 전문가 도움을 막 받아가지고 부산 ODA 학생 인터내셔널 컨퍼런스에서 거기는 전문가 발표하는 게 아니라 부울경에 있는 학생이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종의 사업 제안을 많은 전문가들 앞에서 던져내고 이 사업이 얼마만큼 숙성이 됐냐, 실현 가능하느냐, 타당성 뭐 이런 것을 같이 많은 회중들한테 들으면서 그 성과 자체가 이미 또 다른 정부에서 부울경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업도 제안도 하기도 하고 그것을 준비한 우리가 전문가 됐을 때 사업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학생 신분에도 그와 같이 어떤 기회 주세요를 그 기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부산시나 울산시나 경남도에 요청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럼 우는 아이는 많이 우고 크게 울고 하면은 젖주죠. 그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많이 외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울지만 명확하게 목표를 가지고 울어야 된다는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 계속 마지막으로 의견을 여쭙게 됐는데요. 네, 피다의 향기 팀장님 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사실 저희가 그런 정책 감시 제안하는 기관으로 처음 출발을 했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뭔가 지역 청년들 개발 협력을 하고자 하는 지역 청년들을 위한 어떤 뭐 정책 제안을 하려 하니 사실 제가 당사자도 아니고 이 분야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어떤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뭔가 의견을 드리기엔 조금 많이 좀 부족하고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대신에 그냥 이제 좀 일반적으로 개발협력 그 분야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혹은 이제 막 일을 시작해서 하고 있는 청년들과 관련해서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국제개발협력 특히 시민사회 분야 저희는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소위 개발 NGO라고 하는 단체들에서 일하고 있는 주로 청년 활동가들의 노동 실태에 집중한 프로그램들을 계속 수행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그 노동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 의식을 가진 활동가들 30명 정도가 모여서 이 문제들을 이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해결책들을 고민해 보는 그런 솔루션 그룹이라는 워크숍 시리즈를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현직 종사자들 한 18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곧 연구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또 이제 한 5, 6월쯤부터는 그 작년에는 솔루션을 제시하는 활동까지 했다면 올해는 이제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좀 액션으로 옮겨보는 그런 활동들까지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사실 개발협력 분야의 청년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고 또 진입을 원하고 있지만은 좀 주저하거나 이렇게 쉽게 그러니까 좀 초기에 이탈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을 그 노동 환경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 이제 뭐 NGO들에서의 이제 저희는 이제 주로 NGO에서의 노동 환경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시민 단체들에서의 노동 환경을 물론 이제 단체들 스스로 바꿔나가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그 단체들의 주된 재원이 이제 좀 코이카를 중심으로 한 정부 기관들로부터 주어지는 그 자금임을 고려를 할 때 이제 좀 그런 자금 배분을 할 때 있어 좀 그런 노동
책무성 같은 부분들을 좀 고려하는 그런 방안들도 생각해 보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작년부터 이제 다른 청년 활동가들과 많이 나눴었고요. 이 부분을 제가 어디까지 제가 그 피다이거도 공식적인 입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의견들이 오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또한 이제 그 NGO들 자체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지역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제 주변에도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사실 뭐 주 3일 정도 일을 하고 재택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해서 지원을 했는데 물론 이제 그분은 청년 활동가는 아니시지만 지원을 했는데 사실 그러면은 전국 어디에서든 사실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래도 수도권에는 당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조건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지역에서 사업들이 많이 생기고 지역 자체에 소재해 있는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서 거기에 이제 물리적으로 지역에서 취업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가장 좋겠지만은 당장 내년까지 그럼 뭐 각 지역마다 각 광역시마다 뭐 개발 NGO들이 뭐 10개 이상 생긴다. 뭐 개발 협력 수행 기관이 몇 개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이 만약에 비현실적이라면 지금 현재 서울 수도권에 소재해 있는 기관들에서 좀 그런 물리적으로 서울 수도권에 소재해 있지 않더라도 지역 청년들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고민을 해서 그런 기회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도 함께 뭐 기울여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아까 2부에서도 말씀 나왔지만 이 개발 협력이라는 일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도 맞고 또 인력 처우 개선이 돼야 되는 것도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간극을 좁히고 어떻게 그런 딜레마를 해결하는가가 또 지방이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혹시 우리 청중분들께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 받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먼저.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질문이 잠시 정리가 안 돼서 좀 논리적이지 못하더라도 다소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정책 제안 같은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학생들이 서울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저는 지방이 메리트가 없어서 그리고 혹은 기회의 확률이 이제 상대적으로 서울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국제개발협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이 메리트가 가지는 경우는 그 지역의 특색을 어떻게 살리고 이제 그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어떤 어드밴테이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 학생이 지방에서 일을 하는 거에 메리트를 가진다고 생각하는데 냉정하게 말해서 제가 울산 출신인데 제가 울산에 20년 넘게 살았지만 사실상 울산의 산업 생태나 울산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제 관심을 가지는 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보나 혹은 그런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도 아예 불가능하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책이라고 했을 때 학생의 시각에서 얼마나 기회의 불확실함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가 가는 경우에는 내가 지방을 가든 서울로 가든 어쨌든 불확실한 상태에서 어떻게 서울로 가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지방에서의 메리트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하면은 그 실무자들께서 이 지방에는 이런 부분들이 특색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 라는 거를 좀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오늘과 같은 미드업 데이나 이런 것들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불확실함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그 불확실함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를 보면서 말씀하셔가지고 혹시 저한테 하신 질문이실까요? 아니면은 그냥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교수님이나 아니죠 센터장님이나 선생님께서 저를 보고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뭔가 이쪽을 바라보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미래의 센터장님이 하실래요? 그래요. 그 울산에 20년 살아도 울산이 뭐가 있는지 서울 사람 남산에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 타지에서 오면 이제 남산 가고 6선 빌딩 가고 뭐 이러거든요. 이런 것처럼 모를 수 있죠. 당연하고요. 아무튼 중요한 게 인도네시아를, 베트남을, 사우디아라비아를 안 가봐도 그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많이 살펴보세요. 각 지방자치마다 서울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그 부처 내 홈페이지 같은 데를 유심히 보면은 많은 우리나라의 그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의 많은 귀한 고급 정책 보고서나 뭐 아주 귀한 자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 모든 우리나라의 그 산하기관, 정부 산하기관이 한 350개 정도 되거든요. 물론 이제 부처 밑에 있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파트, 사실상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뭐 산업통상자원부 쪽에 있는 그런 산하기관들의 업무냐, 아니면 외교부 쪽이냐,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파트의 그런 귀한 정보들은 너무나 값진 정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스스로 찾아가면서 업데이트를 하면은 그 울산시 같은 데도 아마 저도 안 들어가 봤지만 분명히 거기 귀한 울산시에서 이런 일을 했구나, 아하, 이런 게 정책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런 것을 내가 스스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쓱 보면 내게 안 되지만 이것을 계속 보면은 이게 내게 되거든요. 내게 됐을 때 남한테 얘기하면은 저 사람은 진짜다, 저 사람은 모르면서 아는 척한다, 저 사람은 아는데 진짜 아는 거구나. 이것을 사실상 이 모든 것은, 인생은 언서턴티를 줄여나가는 게 인생이거든요. 누구랑 결혼하지? 뭐 먹고 살지? 저 사람은 날 좋아할까? 난 저 사람을 싫어하는데 왜 나한테 좋아하지? 이 모든 언서턴티를 줄여가는 게, 그러면 결국은 거기 뭐가 필요하면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의 정보. 저 사람은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나는 맨날 탕수육 먹자고 하면은 비싼 탕수육이라고 좋아하는 게 아닌 것처럼, 그런 거에 대한 것을 뭐 지자체에 대한 정보, 우리가 협력하고 싶은 것에 대한 정보를 늘 찾아가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 내 것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많이 읽기도 많이 읽지만 내가 이제 백지를 하나 받았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써내려갈 수 있는 능력.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무엇이든지 말로 표현하기 전에 말을 다큐멘테이션 할 수 있느냐, 다큐멘테이션 한 것을 정말로 아주 근사하게 세련되게 남한테 전달할 수 있느냐, 이 능력을 찾아가는, 그러면 스스로 자신감이 오릅니다. 소위 우리 지금 축구 국가대표 전 국가대표가 하셨던 이름이 뭐죠? 그 전 국가대표 어쨌든 그분이 하셨던 빌드업 축구처럼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는 게 아니라 계속 트레이닝을 하면, 여러분들 똑같은 책을 10년 전에 읽었던 책을 지금 한번 보세요. 그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이 미적분 되게 어려워, 지금 풀면은 여러분들 수학 강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이것을 빌드업을 해 나가면요, 어느 순간 이 차오르는 게 느낍니다. 이러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신감이 생기면 장관 차관 앞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손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무슨 교육을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것은 이 빌드업이 되네? 이런 겁니다. 한 달 운동하면은 내가 근육이 올라오는 걸 못 느끼는데 석 달 한번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종아리 근육이 차 올라오는구나. 그런 것처럼
지적인 근육, 뇌의 흐름의 근육, 이것은 물론 실천이 바탕이 돼야 되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남녀노소 모든 사람의 인생의 숙제죠. 빌드업 시키는 거. 이렇게만 잘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 프로필 사진 다 찍죠. 어쨌든 그것을 계속 빌드업을 하면 그때 비로소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네, 한번 그걸 한번 느껴보세요. 그걸 느낀 사람과 안 느낀 사람은 인생에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까 손 드셨는데 빠르게 그 질문. 네, 네. 의견 짧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냥 제 짧은 소감만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그 부경대 국제제약부엔 정범모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 코이카에 들어가는 건 힘들지만 코이카의 일은 널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데에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일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항상 싶었고, 그리고 이게 어디 국제로 나가야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이런 분들을 일하는 활동들을 찾는 것도 국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훈련이 돼 있어야 밖에 나가서도 일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이 형식에 갇혀서 뭔가 주눅들어 있는 게 많이 보이는데요. 그런 건 되게 테크니컬한 일이고 오히려 그보다는 이렇게 내가 뭘 할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이렇게 실습 과목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부산에 있는 단체들 계속 이렇게 다녔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 짧게 가고 이런 일들은 그 단체한테도 나중에는 더 이렇게 부담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뭔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줄 이 관계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동아리 활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동아리 활동들이 계속 영속적으로 되고, 그리고 여기 기관들도 그런 동아리랑 하면서 이렇게 계속 좀 장기적인 걸로 이렇게 관계를 만드는 게 이 영속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청년들이 또 직접 이야기하고 청년들을 위해 많은 좋은 목소리 들려주셔서 정말 기쁘다는 좋은 나눔의 시간 된 것 같아서 기쁘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커뮤니티 대표님들, 또 청중분들, 관계자분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오픈 토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것으로 일단 BODA 미드업데이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에 계신 분들 장시간 계셔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나중에 이메일로 이메일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